에듀클래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대산정기학원 강사 최종섭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배우실 텐데요. 공학용 계산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내용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사용법은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쓰시는 카시오 FX 570 시리즈의 사용법이에요. 선생님, 저는 모델이 다른데요.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카시오 계산기는 버튼 배치나 기능이 다 비슷한 편이에요. 다른 모델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기능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기를 켜거나 끌 줄 알아야겠죠. 전원 온, 오프 기능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ON이라고 적힌 이 온 버튼, 이 온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기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일 거예요. 자, 그렇죠? 전원을 아주 잘 켜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기를 다 사용하면 또 잘 꺼놔야 계산기를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계산기를 끄는 기능은 이 계산기 가운데 오른쪽 부분에 이 AC라고 적힌 버튼 위에 있는 이 노란색 글씨, 이 오프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기 버튼 위에 노란색 글씨로 된 기능은 이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이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기를 끄는 이 오프 기능도 계산기 왼쪽 위에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고 계산기 가운데 오른쪽에 AC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이 꺼질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전원 온, 오프 기능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감독관 분이 계산기를 초기화하세요 라고 안내하실 거예요. 자, 바로 이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 계산기를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이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이어서 계산기 아래쪽을 보시면 0부터 9까지 숫자 버튼이 있죠. 그중에 숫자 9번 버튼을 누르시고 이어서 9번 버튼 아래쪽을 보시면 3번 버튼이 있죠. 3번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계산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호 버튼을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끌 때 사용했던 AC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기가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기를 초기화한 상태,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 돌아간 상태에서는 복소수를 계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기 기능사 문제를 풀 때에는 복소수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시험을 보기 전에는 복소수 모드로 바꾸고 나서 계산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바로 이 복소수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 자,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금방 끝납니다. 자, 계산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온 버튼 옆에 이 모드 버튼이 있죠. 이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숫자 2번을 누르시면 계산기가 복소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복소수 모드로 바뀐 걸 확인하는 방법. 계산기 액정 위에 이렇게 CMPLX라는 메시지가 떠 있다면 여러분은 복소수 모드로 올바른 게 바꾼 것이 맞습니다. 이 화면 위의 메시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공학용 계산기에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각을 90도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도수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180도를 파이 또는 90도를 2분의 파이로 표현하는 호도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도수법을 사용할 수 있게 계산기를 세팅하는 방법.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가 복소수 모드를 설정할 때 눌렀던 이 모드 버튼을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숫자 3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도법을 사용할 수 있게 계산기 모드를 바꾸는 방법. 자, 마찬가지로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모드 버튼을 누르시고 자, 마지막으로 숫자 4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계산기 쓸 때, 계산할 때 후도법보다는 도수법이 좀 편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가급적 도수법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참고로 도수법을 설정하시면 이 계산기 액정 위에 이 D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이 D라는 문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호도법으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계산기 액정 위에 이 R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설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실 내용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 그렇죠. 흔히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이 사칙 연산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칙 연산은요, 기능 자체는 정말 간단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버튼 위치만 잘 파악하면 사용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계산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위치 파악 끝났죠? 자, 지금부터는 연습 문제를 통해 직접 이 사칙 연산을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2 더하기 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계산기에서 숫자 2를 누르시고, 자, 이어서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자, 그리고 숫자 5번 누르시고, 자, 마지막으로 계산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등호 버튼 누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자, 이어서 11 빼기 4. 자, 먼저 기존에 계산했던 걸 지우셔야겠죠. 자, 계산했던 걸 지우는 방법, 우리가 계산기를 끌 때 사용했던 이 AC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11은 1을 2번 누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빼기 버튼 누르시고, 자, 그다음 숫자 4번 누르시고, 자, 마지막으로 계산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호 버튼 눌러서 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3 곱하기 8. 자, 숫자 3을 입력하고 곱하기를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8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등호 버튼을 누르셔서 2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30 나누기 6. 자, 30은 3이랑 0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이어서 나누기 버튼 누르시고, 자, 그리고 숫자 6 입력하고, 자, 마지막으로 등호 버튼 눌러서 그렇죠.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칙 연산 사용법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요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학용 계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뭐 이것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먼저 이 공학용 계산기에서는요. 이 분수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는데, 자, 계산기 왼쪽 위에 보시면 딱 봐도 분수처럼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분수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분수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루트처럼 생긴 버튼이 보이죠? 자, 이 루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이 루트를 직접 계산기에 입력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여러분들 뭐 계산하실 때 제곱 계산이 많이 나오죠? 자, 이 루트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제곱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제곱 버튼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제곱을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능사 문제 계산하실 때 뭐 2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 제곱, 4 제곱 여러 가지 제곱의 표현이 있죠. 자, 그 경우에는 이 계산기 제곱 버튼 오른쪽을 보시면 X 위에 이 네모가 그려진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계산 결과값이 아마 분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분수가 아니라 소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바꿔야 될 경우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바꿔야 될 경우, 자, 이 X 네모 버튼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 S 양쪽 화살표 D라는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분수 결과값은 소수로 바뀌게 되고요. 소수 결과값은 분수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기능사 공식들 중에서 파이가 들어간 공식이 많이 있죠. 이 파이를 입력하는 방법. 자, 계산기를 잘 보시면 계산기 아래쪽에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파이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노란색 글씨는 어떻게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렇죠. 이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이 Shift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자, Shift 버튼을 누르고 10의 X제곱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파일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기능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직접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요. 분모는 4 더하기 6이고 분자는 4 곱하기 6인 분수식이네요. 자,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 자,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분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자, 커서가 분자에 있으니 분자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4 곱하기 6이죠? 4 곱하기 6을 천천히 입력하시고, 자, 그다음 커서를 아래에 있는 분자로 옮기셔야 되는데, 자, 커서를 옮기는 방법, 계산기 가운데 위쪽에 보시는 요 방향 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아래 방향으로 옮기셔야 되니 이 아래 방향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분모 4 더하기 6을 천천히 입력합니다. 자, 4 더하기 자, 6을 입력하시고, 자, 계산 마무리하실 때 자, 등호 버튼 누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등호 버튼을 눌러서 5 분의 10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분수식을 소수로 바꾸는 방법. 자, 계산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S 양쪽 화살표 D를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걸 눌러서 2.4 라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 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2 분의 루트 3 이라는 식이네요. 자, 천천히 입력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분수 버튼 누르시고, 자, 분자는 루트 3 이네요. 자, 루트는 이 분수 버튼 오른쪽에 있는 루트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3을 입력하시고, 자, 그다음에 커서를 아래로 내립니다. 방향 전환 버튼. 자, 아래 버튼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분모에 2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등호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소수로 바꾸면 S 양쪽 화살표 D 0.866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고,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부위결선의 이용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6.6%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루트 안에 4의 제곱과 3의 제곱이 더해진 형태네요. 자, 그럼 먼저 루트를 입력하셔야겠네요. 자, 루트 버튼 입력하시고, 자, 이 안에 4의 제곱을 입력하면 되는데, 자, 4 입력하고, 자, 제곱은 루트 오른쪽에 있는 제곱 버튼을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더하기 버튼 입력하시고, 자, 이번에는 3의 제곱을 입력해야 되는데 3의 제곱을 다른 방식으로 입력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3을 입력하고, 이 제곱 버튼 오른쪽에 있는 X 박스 버튼, X 네모 버튼을 입력해서, 자, 여기에다가 직접 2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여러 가지 제곱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호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5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자, 지금 이 문제, 이 식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식이죠. 정기 수학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자, 분수식인데 분자는 1 이고 분모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라는 식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분수를 먼저 입력하고, 자, 분자는 1 이죠. 자, 1을 입력하시고, 자, 커서를 아래로 내리시고, 자, 그다음 4. 자, 파이는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계산기 오른쪽 위에 있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자, 계산기 아래 가운데에 있는 곱하기 10의 X승 버튼을 누르시면, 그렇죠, 파이를 입력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곱하기 버튼 누르시고, 자, 마지막으로 10의 마이너스 7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10을 입력하고, 자, X 네모 버튼 누르시고, 이 위에다가 마이너스 7을 입력하고, 자, 마지막으로 등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복잡한 결과식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 공학용 계산기 여러 가지 기능 사용법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내용, 삼각함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 이런 것들을 삼각함수라고 하죠. 이 삼각함수를 계산하는 방법. 자, 먼저 사인을 얘기해 볼게요. 자, 계산기 가운데 중심부를 보시면 딱 봐도 SIN,
이 사인처럼 보이는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사인 버튼을 누르시고 자, 우리가 계산하려는 각도를 누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렇죠. 계산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호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이나 탄젠트도 같은 방식이겠죠? 자, 코사인 입력하고 각도 입력하고 등호 누르고 아니면 탄젠트 입력하고 각도 입력하고 등호 누르고 자, 그래서 우리 코사인, 탄젠트 버튼의 위치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코사인 버튼은 사인 버튼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탄젠트 버튼은 코사인 버튼의 오른쪽에 있으니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문제 푸실 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기기능사 문제를 풀 때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위에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식을 보신 적 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식들을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그리고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아크 함수들도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앞에 쉬프트를 누른다. 이 과정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크 사인을 계산하는 방법. 자,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사인 버튼 누르시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값을 입력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계산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크 코사인이나 아크 탄젠트를 구할 때에는 사인 대신에 코사인 버튼, 그리고 코사인 버튼 대신에 탄젠트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자, 이 내용들을 좀 더 연습해 보는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인 30도네요. 30도. 이 도수법이라는 각도 표현이죠. 자, 도수법인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그렇죠. 화면 액정 위에 D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사인 30도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계산기 가운데 쪽에 있는 사인 버튼을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30도 천천히 입력하시고 뭐 괄호는 붙여도 되고 뭐 안 붙여도 상관없더라고요. 이대로 계산하셔도 바로 2분의 1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아크 탄젠트 3분의 4네요. 아크 탄젠트를 입력하는 방법 Shift를 누르고 계산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탄젠트를 누르면 이렇게 아크 탄젠트를 입력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어서 3분의 4 분수네요. 자, 분수는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이 분수 버튼을 누르고 자, 분자는 4죠. 자, 그다음에 커서 아래로 내리시고 분모는 3이네요. 자, 이 전체를 등호를 눌러서 계산하시면 53.13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아크 코사인 2분의 루트 2라는 식이네요. 자,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크 코사인. 자,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계산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버튼을 누르시고 자, 분수식이죠. 자, 분수는 계산기 왼쪽에 있는 분수 버튼. 자, 그다음에 분자는 루트식이네요. 자, 루트는 이 분수 버튼 오른쪽에 있는 루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루트 안에는 2가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리셔야겠죠. 자, 아래 방향 전환 버튼 누르시고 자, 그다음 분모에는 2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호를 눌러서 계산을 마무리해서 45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복소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덟 번째, 복소수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기능사 문제를 풀 때 문제 조건이 복소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복소수도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복소수를 공학용 계산기에서 사용하려면 이 복소수 모두가 적용된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앞에서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모두 적용하는 방법. 계산기 오른쪽 위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2번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복소수 모드 확인 방법 계산기 액정 위에
이렇게 CMPLX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본격적으로 입력을 해볼 텐데 사실 복소수가 별게 아니라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실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는 허수 입력하는 방법만 추가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기능사에서는 허수를 J라고 표현을 했는데 J는 우리만 쓰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허수는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소문자 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용 계산기에서 허수를 입력할 때는 J가 아니라 i를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i를 입력하는 방법, 이 계산기 숫자 8번 위에 보시면 이 ENG 버튼이 보이시죠? 이 복소수 모드에서 이 ENG 버튼을 누르면 이 허수 i를 입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 자 우리가 허수를 입력할 때는요. 반드시 숫자를 먼저 입력하고 마지막에 i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기기능사 공부를 할 때에는 이 교재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는 J가 앞에 붙고 그 뒤에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기에서 i를 먼저 입력하고 그 뒤에 숫자를 붙이잖아요. 공학용 계산기에서 허수라고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 자 공학용 계산기에서 허수를 입력하고 싶으면 반드시 숫자를 먼저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i를 붙여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복수수의 사용법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1 플러스 j2라는 복소수 계산식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계산기가 복수수 모드가 아니네요. 복소수 모드로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드 버튼 누르고 자, 2번 버튼 눌러서 위에 이렇게 CMPLX 확인하자고 했죠. 자, 복소수 모드 네, 적용했으니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1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버튼 누르고 자 J2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일단 J 대신에 I를 써야 되고 I는 숫자 뒤에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I2가 아니라 이 I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I는 이렇게 ENG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등호 버튼 눌러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2번 문제는 분수식인데 분자는 1이고 분모는 6 플러스 J8이네요. 자, 분수식이니까 먼저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분수 버튼. 자, 그다음에 분자에는 1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다음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자, 분모는 6 플러스 J8입니다. 6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더하기 입력하시고 I8이 아니라 8I라고 했죠? 자, 8을 입력하고 ENG 버튼 눌러서 I 입력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호 버튼 눌러서 계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연습해 볼까요? 자 지금 분수로 답이 나왔는데 얘 소수로 바꾸는 방법. 계산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S 양쪽 화살표 D 버튼 누르면 된다고 했죠? 0.06 마이너스 0.08i라는 식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자, 10 곱하기 괄호 6 마이너스 J8이라는 식이네요. 자, 천천히. 자, 10을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입력하고, 자, 괄호가 들어간 식이 나오는데, 괄호는 이 계산기 가운데 보시면 이 구 위에 이제 괄호 버튼이 딱 보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괄호를 미리 입력하고 이 안에 식을 채워 넣는 편입니다. 뭐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괄호 안에 6 마이너스 I8이 아니라 8i라고 했죠. 8 그리고 ENG 버튼 눌러서 I 입력하고 자 마지막으로 등호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 기능만 숙지하셔도 전기기능사 문제들 계산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섭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전기기능사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이 추천해준 책을 봤어요.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는 배송만 늦춥니다. 암튼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한번 벗겨볼까요? 쭉. 아 뭐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벗겨져? 더럽게 꼼꼼하게 했네. 아 됐다. 불나동 벗겨지는 게 좋은데. 요래요래 뭉쳐주고. 지구를 사랑한다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꺼져 저리 가. 참 귀엽죠? 과연 내용도 귀여울까? 왕초보. 나 같은 아줌마를 위한 필독서. 이거 봐요. 완전 딱 저죠. 기능사 뽀개기. 한판 뜰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격해요. 어머어머 무료 동영상도 볼 수 있대요. 친절도 하셔라.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에듀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에듀 클래스. 그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교재 좀 볼까요? 제 1과목 전기 이론부터 볼게요. 이놈의 시키 또 있네. 챕터 1 직류회로. 챕터 2 교류회로. 챕터 3 전기 자기약. 아 진짜 무슨 말이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클래스 동영상 강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핵심이 있고요. 날개에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핵심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도 보이네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핵심 2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수 예제가 있네요. 계속 이러한 구성이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 70문제가 보여요. 이것만 풀어도 합격하겠죠? 아, 1타 강사 대산 전기학원 원장님이 끝장나게 풀어주신대요. 돌머리도 이해할 수 있다. 숲보자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보셨죠? 뭐 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책부터 사세요. 고고!